미래통합당 지금 선거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태 지도체제 어떻게 할지 옥신각신하다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야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더 논의할 점이 남긴 했는데 일단 전지현 변호사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로 간다. 일단 여기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다 위에 미래통합당이라는 배가 떠 있는데 네. 배를 이끌어줄 선장도 없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럼 리더를 하나 선정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목적지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부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분들을 가지고는 이번 총선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면은 외부에서 당연히 누군가를 모셔와서 비대위를 꾸려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예. 다만 앞으로 우려되는 거는 이게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도 지금 뭐 사전투표가 어쩌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하면 분명히 내부에서 잡음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라 네. 결국은 이제 이 미래통합당 내부의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리고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몰아주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통합당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김종인 내정자의 오늘 오전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8월 달이 되는지 10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무슨 전제를 무슨 앞으로 8월 달에 하겠다, 10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정권이라는 건 가서 비대위원장 하면은 지금 현행 대표의 권한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라는 얘기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웬만한 자본 같은 거는 그건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가지고 내가 뭘 신경 쓸 필요도 없네요. 네,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게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내정자가 이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 의견으로 일단 얘기가 된 거잖아요. 다수결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음은 이미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만 형식을 좀 갖춰줘라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줄다리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김종인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뭔가 권한을 갖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적당히 전당대 하기 전까지 잠시 관리형으로 가는 건 나는 못하겠다 이런 의도를 계속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최고위에서 결정할 때는 아니면 지금 투표를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고 있지만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통합당 의원들이 밝혔다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김종인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을 맡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은 못하겠다. 그걸 보증수표를 가져와라. 그게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위원장 맡으시고 또 한 연말까지 지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통합당을 이끌어가면서 당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수용 여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지금 받냐 안 받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당원 당규상 이 당원 당규라는 게 당에서는 이게 법이고 헌법인 건데 이걸 따르면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무시를 하고 기한 없는 전권을 준다. 이 부분이 사실 앞으로 과연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이 동의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당원 당규가 법인데 네. 이거 내부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중요한 게 당원 당규입니까? 저당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겁니까? 수습을 할지. 예, 7, 8월이라 그러면은 벌써 이제 5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민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해서 새로운 리더를 내세울까, 정치 신인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부분인데 네. 앞으로 두세 달 동안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은 당원 당규를 들어가지고는 바로 전당대회로 가는 거는 지금 어렵게 결정한 비대위 출범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참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된 지역 가서 여기서 절대 복당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정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 이 무소속 복당 문제 지금도 당내에서 여러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되겠거든요.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은 모두 다 지금 들어가겠다고 복당 신청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만약에 당을 쇄신한다는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사실 당장 받아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김종인 전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복당을 받아준다? 그러면 개혁과 쇄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하셨던 말씀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 당장은 복당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복당을 안 해도 제가 볼 때 뭐 표를 행사하거나 뭐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 당연히 통합당과 같은 결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는 볼 때는 뭐 투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분들을 뭐 지금 당장 받아들여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시간을 두고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 이분들이 그러니까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많고 통합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숫자가 정말 비슷비슷할 때 표 대결에서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게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장 받아들이겠죠. 근데 지금 무석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몇 명을 더 받아들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합당 내에서도 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보다는 당 수습이 먼저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홍준표 당선자가 만약에 복당이 안 된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네, 신당을 창당하면은 본인과 정치 궤적을 같이 하는 5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보수의 본류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구심점이 없으니까 각지에서 이제 주군들이 영웅 호걸들이 이제 난립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영웅이라도 됐어요. 네. 근데 영웅도 아니면서 내가 영웅 호걸이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냥 시끄러워지고 그 집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홍준표 대표 물론 공천 과정이 100%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는 밖에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지금 대통령 할 테니까는 얼른 받아줘. 안 그러면 사람들 빼가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언뜻 들어보면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기태 그 꼬마 민주당 총재랑 합당을 할 때 의석수가 확연히 차이가 남에도 그 지분을 1대1로 통합을 해가지고는 결국 이렇게 나중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셨는데 대권을 꿈꾸신다면은 좀 포부를 크게 가지셔라. 큰 그릇을 먼저 키워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